안녕하세요. 루모기도 안녕. 루모기도 인사.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저는 화장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평소에는 이제 선크림이랑 립 정도만 바르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화장품 욕구가 없는 건 아니라서 옛날에는 색조를 좀 많이 사곤 했었다면 요즘에는 기초 케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미국까지 쟁여온 엠번즈 또산템, 그리고 써보니 좋았던 또살템, 그리고 뭐 또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는 그냥 그런 무난템까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한번 추천해드릴까 봐요. 일단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전형적인 수부지인데 가장 고민인 부분은 바로 속건조예요. 저는 이제 T존, 코랑 이런 데는 유분이 많은 편이긴 한데 볼이랑 턱 이런 데는 굉장히 속당김도 심하고 몸에 열이 많고 홍조가 기본 베이스인 사람이라 열감 케어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저는 살이 타면 좀 묘하게 촌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미백에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바로 추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지금 N번째 공병을 비우고 있는 또산템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지금도 반 이상 쓴 아비브 어성초 카밍 스킨 부스터라는 토너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한 3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진정이랑 열감 완화에 좋은 어성초랑 수분 공급에 좋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되게 가벼운 워터 타입의 그런 토너여가지고 흡수력도 괜찮은 편이고 사용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서 저는 이제 모닝 토너, 아침에 사용하는 토너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어성초다 보니까 여드름이랑 이런 진정 이런 거에도 되게 좋고 열감 완화에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특히 예민한 날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다 사용해주고 평소에는 그냥 모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또 아비브인데요. 아비브 부활초 뉴트리션 크림입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한번 이제 낱개로 1개 들어있는 걸 사봤다가 너무 괜찮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개씩 1+1으로 하고 있는 기획 세트로 쭉 구매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게 지금 6통째입니다. 보습이랑 탄력에 좋은 부활초 성분, 수분에 좋은 트레할로스, 그리고 진정에 좋은 판테놀까지 들어있어서 이제 피부 보습이나 장벽 유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좀 리치한 크림이에요. 고농축 크림이라서 이렇게 리치한 크림이라서 좀 꾸덕하게 발리는 편인데 여름철에는 조금 유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속건조가 심해서 얘를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는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는 날도 많아가지고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딱 발라놓고 나면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치한 크림 치고도 끈적임이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데일리로 쓰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얘 유일한 단점이 패키징이었거든요. 알루미늄 패키지여가지고 이게 다 짜서 쓰기도 어렵고 약간 그 벗겨짐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괜찮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이 바뀌어서 벗겨짐이나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크림, 선 제품 관련된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저희 유기자차 데일리 선크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나라 뽀얀 쌀 맑은 톤 선젤 로션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한 4통째인가 아마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쌀 추출물로 만들어진 선젤 로션이어가지고 피부 수분력 강화에 좋다고 그러고 이제 요즘 또 핫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톤 개선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름대로 선젤 로션이기 때문에 좀 텁텁하게 발리는 편은 아니고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진짜 그냥 흡수도 엄청 빠르고 발림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 번 덧바르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밀린다거나 그런 거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베이스로 할 때도 이 친구 많이 사용해주거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텁텁한 느낌의 선크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여름에 써도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가 답답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백탁이 일단 없고 흡수 빠른데 사실 이렇게 맑은 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톤업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침에 바르기 좋은 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무기자차 선크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봐요. 이것도 이제 같은 라인인데요. 식물나라의 뽀얀 쌀 생기 톤업 선 쿠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몇 통을 썼는지 가늠이 안 돼요. 진짜 지금 한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얘가 왜 좋냐면 일단 선 쿠션이라서 바르기가 너무 편해요. 저는 사실 수정 화장 이런 것도 거의 안 할 정도로 밖에 화장품을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닌데, 얘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선크림이니까 톡톡톡톡 바르기 너무 좋고 톤업 효과가 있어서 제가 파데프리 제품으로 이 친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감이 묻어나거든요. 커버력이 막 엄청 세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피부 톤업은 확실히 되고 피부 톤 정리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피부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거는 선크림이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뽀송하면서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가끔 이제 좀 양 조절 못하거나 이러면은 요철이나 이런 데 끼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펴발라서 이렇게 다니면 민낯 같지 않은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톤으로 바뀌어서 이 친구 진짜 오래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또 좋은 점은 진짜 예쁘게 무너져요. 몇 시간을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무너지면 되게 예쁜 편이어서 파데프리 제품 찾고 계신다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 그다음에는 이제 샤워템인데요. 짜잔! 얘네는 아로마티카 페미닌 워시 제품들인데요. 얘네는 이렇게 원풀원으로 해서 기획 세트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세 번째 기획 세트 6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얘 하나는 이제 그냥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퓨어 앤 소프트 제품이고 조금 더 진한 색 하나는 조금 더 민감한 날 생리 전후로 이렇게 사용해주기 좋은 캐모마일 티트리 제품이에요. 로즈마리랑 티트리 이런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균, 항염, 진정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되게 다양한 페미닌 워시를 쓰긴 썼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정착을 한 이유는 되게 순한 제품이에요. 폼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들인데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꾸준히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이제 분비물도 좀 확연하게 줄어드니까 팬티 라이너의 사용도 좀 줄었고 그리고 일단 두 가지 종류여서 민감한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19년에서 21년까지 2년 동안 화해에서 1등을 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미닌 워시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또 제 영상에 몇 번 나왔었던 제품인데 바로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한 4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주에 한 1, 2회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정에 좋은 꿀이랑 알로에,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톤업 미백에도 좋다고 하고 이 제품은 제가 써본 이제 각질 제거제 중에서는 물에 잘 닦이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 친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코 옆에나 이런 데 요철이 좀 되게 많은 편인데 요철 관리할 때도 괜찮게 느껴졌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결이 사용 직후에 되게 맨들맨들해지고 건조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또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는 제가 이 제품이 자극이 있다라는 걸 느끼질 못했었는데 미국 와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코 옆에 이런 데 할 때 따갑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고 아무래도 세게 롤링을 하면 또 자극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힘 쫙 빼고 이렇게 물 묻은 상태에서 얘 발라낸 다음에 이렇게 막 살살살살 부드럽게 해주면 각질이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 요철에도 되게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샤워 제품은 이게 좀 사용감이 있어서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트리엇 바디 스크럽인데 이 제품도 제가 지금 몇 통째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제품을 알게 됐던 게 왁싱을 하고 나면은 스크럽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리엇 제품이 향도 좋고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핑크색의 모로칸 로즈 제품을 많이 썼었어요. 그게 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되게 좋았던 거는 미국에선 이 트리엇 제품이 향도 훨씬 다양해지고 약간 시즌 한정 제품 이런 거 나와서 향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 보라색 친구를 써봤는데 향이 진짜 좋고 또 향의 지속력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요거는 좀 되게 살짝 달달하면서 플로럴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의 묵직한 그런 향도 나는 문라이트 글로우라는 향인데 향 말고도 이 제품은 일단 사용
후에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남편도 써보고 되게 만족을 했던 제품이고, 스크럽 입자가 설탕이라서 되게 알갱이 입자가 좀 작은 편이고 잘 녹기도 잘 녹고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파라벤이나 알코올 등이 없는 비건 크루얼티 프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분도 좋고 또 향도 좋고 제품성도 좋으니까 저는 이 친구를 앞으로도 계속 쭉 쓸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바로 쉬크 면도기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본품은 루피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본품도 진짜 몇 개를 바꿨는지 모르겠고 이 리필 제품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면도날 옆에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징 바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극이 진짜 없고 부드럽게 잘 밀리고 샤프심도 거의 안 남고 면도 헤드가 곡선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밀리는 편이거든요. 상처도 거의 잘 안 남고 이러니까 이 제품을 지금 진짜 20대 초중반 때부터 써가지고 꽤 오래 쓴 제품인데, 이걸 미국 타겟에서도 이 리필심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4개 들어있는 거에 30몇 불?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사실 올리브영 글로벌이라던가 한국 들어가셨을 때 사오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술이 진짜 건조해서 지금도 여기 옆에 좀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바르고 있었는데, 더 페이스샵 립 케어 크림 EX 01 시어버터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갓성비입니다. 이것도 초중반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셀 수 없이 많이 썼는데 오프라인에서 저는 주로 구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더 페이스샵 매장이 많이 없지만 이게 세일할 때 사고 하면 한 개에 1,500원인가?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3개를 사도 5,000원 미만이에요. 얘는 약간 끈적이는 제형처럼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끈적함 전혀 없고요.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 듬뿍 바르고 올려놓고 그 다음날 씻어주면 각질도 싹 불려져가지고 제거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보습력 진짜 최고고 끈적임 거의 없답니다. 근데 요즘 더 페이스샵 매장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끈적임 거의 없고 엄청 촉촉해요. 그 다음에는 마스크팩인데, 저는 마스크팩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그냥 저는 사실 막 피부가 엄청나게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날그날 써보고 싶은 거 사서 이렇게 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유명한 이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예요. 이것도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샀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엄마도 다 나눠주고 엄마랑 같이 쓰고 막 이렇게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하이드로겔, 이제 그 앰플을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의 원조잖아요. 당연히 시트 마스크보다 밀폐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흡수가 잘 돼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초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해서 분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원래도 흡수력이 조금 더 빠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라겐 외에도 수분에 좋은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재생에 좋은 이제 펩타이드 성분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꼭 붙여주는 편인데, 기내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얘를 붙여놔도 1시간이면 다 말라요. 그래서 비행할 때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내 피부 안에 수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고, 저는 이 친구를 또 중요한 날 전날에 항상 붙이는데, 그 이유가 다음날에 아무리 피곤해도 피부에서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날 전에 꼭 써주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광도 좀 돌고 피부 상태가 좋아 보이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에도 쓴답니다. 얘는 제가 잘 때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붙여놓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가벼운 수분크림 하나 발라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붙여놓고 자야 덜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나서도 뭔가 건조한데 라고 느꼈던 분들이시라면 스킨케어 단계를 조금 더 밟은 후에 마지막으로 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제품은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퍼스트 쿨링 마스크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홍조가 좀 심하고 제가 몸에 열이도 많아가지고 얼굴에 되게 열이 빨리 오르는 편이거든요. 사실 여름에는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 얼굴에 열감 때문에 화장이 다 녹아버려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고, 엄청 무더운 날에 외출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씻어도 내 얼굴에 열감이 계속 남아있다 이러면 꼭 항상 써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이제 쿨링 마스크들도 써봤는데 다른 쿨링 마스크들은 너무 좀 자극이 느껴졌다거나 시원하지 않았다거나 했는데 얘는 제 피부에는 가장 맞는 친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2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센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감성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그 밑에 단계부터 시작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얘 진짜 완전 여름 필수템. 이렇게 저의 또 N번째 공병템인 제가 지금 정착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는 앞으로 제가 정착할 또 살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요거는 코스알엑스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피부 탄력에 좋은 6종 펩타이드랑 미백에 좋은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수분에 좋은 히알루론산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엄청 이렇게 묽은 편이긴 한데 토너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겁고 앰플이라고 하기엔 좀 가벼운 타입이에요. 토너와 세럼 중간 단계에 있는 친구라서 점도는 조금 있어도 묽고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흡수력도 좋고 해서 토너 제품 대신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제품 샀던 이유가 이 친구를 바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뭐 앰플이라던가 크림이라던가 이런 거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끔 도와준대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그걸 몸소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리라 믿고 나이트 케어 기초 1단계로 지금 얘 토너 대신에 조금 더 흡수 잘 되라고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로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는 가볍고 흡수 빠르고 자극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친구에 정착을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코스알엑스 제품인데요. 더 비타민C 23 세럼입니다. 이거는 오일층이랑 워터층이랑 분리형이기 때문에 꼭 사용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고요. 순수 비타민C가 23%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보호를 해준대요. 근데 얘는 제가 미백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타민 앰플들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 친구를 쓰고 진짜 약간 피부 톤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라고 느껴서 이 친구한테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비타민 C가 23%나 들어있는 고함량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형은 진짜 엄청 묽어서 완전 흘러내리거든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버려요. 얘는 이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려면 아침에는 선크림이랑 꼭 같이 바르셔야 되고요. 저녁에는 꼭 보습크림이랑 사용을 해주셔야 피부를 보호하면서 이 친구의 효능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 이 친구를 발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피부가 하얘졌다 막 이런 건 아닌데 피부톤이 밝아졌다라고 느낀 최초의 비타민 앰플입니다. 그 다음 제품 바로 바이오던스 콜라겐 겔 토너 패드입니다. 저는 사실 패드형 토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보통 그런 면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좀 자극도 느껴지기도 하고 붙였을 때 마르면서 애들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토너 패드를 잘 사용 안 했었거든요. 저는 또 건조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패드들이 마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는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세일을 하길래 바이오던스 이름 하나 믿고 제가 4통을 그냥 질러버렸어요. 써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하려고 지금 제 정착 리스트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게 일단은 한 통에 60매가 들어있어서 양쪽 볼에 사용을 해주면 이 한 통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뭐 앞에 설명드렸던 팩이랑 똑같이 초저분자 콜라겐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일반 콜라겐보다는 조금 더 흡수가 빠르대요. 제가 직접적으로 좀 효과를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는 수분 충전이 좋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가 열감 관리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붙여주고 나면은 쿨링감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홍조라던가 열감 같은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되게 더운데 외출하고 와서라던가 운동하고 와서 붙여주고 나면 진짜 얼굴이 완전 고구마였다가 열감이 싹 내려앉아서 더운 날 쓰기 너무 좋았던 제품이고 그리고 또 이제 메이크업 전에도 붓기 내려주기 좋은 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지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좋았던 거는 이 겔 패드다 보니까 쉽게 마르지 않아서 오래 찰떡으로 탁 붙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사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4통을 구매해놨지만 다 쓰고 나면 또 살 계획이 충분히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려고 생각 중인 제품은 일본에서 사왔던 앤 허니 딥
모이스트 헤어 오일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꼭 사와야 될 그런 뭐 추천템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와봤던 제품인데 앤허니라는 이름답게 꿀이 주요 성분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습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딥 모이스트 시리즈는 샴푸 후에도 이제 평균 수분율이 12%인데 그 회사의 목표가 평균 수분율을 14%로 올리는 게 목표인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헤어 오일은 되게 끈적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에 바르고 나면 떡지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손에도 끈적임이 전혀 없었어요. 사용감 완전 굿. 흡수율이 굉장히 빠른 것이 장점이다. 근데 향도 정말 좋아요. 꿀이니까 달달한 냄새에다가 플로럴한 향이 나서 좀 여성스러운 되게 고급진 향이 난답니다. 그 다음 제품 온 그리디언트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이에요. 요거는 청담샵에서 되게 유명한 템, 화잘먹템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이 친구를 사와봤는데 피부에 요철이 좀 있는 편이고 건조해서 조금이라도 베이스 향이 좀 두터워지거나 이러면 확 티가 나고 되게 좀 잘 뜨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도 핫하길래 저도 이 친구를 사봤는데 화잘먹템으로 유명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일단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것도 매끈해지는 건데 자연스럽게 광이 또 돌더라고요. 로션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이렇게 콧물 같은 그런 제형인데 약간 묵직하면서도 묽은 그런 느낌의 로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광이 돌고 엄청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로션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쥐똥만큼 짜도 아주 소량으로만 사용해도 얼굴 전체에 쓸 수 있다. 이런 게 또 장점인 것 같고 약간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 등의 함유로 인해서 피부 진정이나 장벽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화장을 안 하더라도 아침에 로션으로 사용해주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도 앞으로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보습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은 스튜디오 17의 브러쉬 클리너 제품인데요. 요거는 숯 성분의 고체 비누형 클렌저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비누로 브러쉬를 세척해주는 건데 일단 향 진짜 좋아요. 이전에는 제가 브러쉬를 세척할 때마다 이제 클렌징 워터를 담아서 거기다 막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또 클렌징 폼 짜서 그 비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브러쉬 클렌징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얘에다 물 살짝 묻혀주고 브러쉬에 물 살짝 묻혀서 문들문들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세정력이 좋은 게 아무리 더럽게 썼던 브러쉬여도 누리끼리 했던 그런 브러쉬가 완전 하얗게 뽀얗게 바뀐답니다. 세정력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체형이다 보니까 일단 대용량이기도 하고 300회 이상을 세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퀴드 타입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근데 향도 좋고 세정력도 좋다. 정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느낀 단점은 얘를 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를 받았어요. 브러쉬 얹어놓고 건조시킬 용도로 주는 건데 이 세척판 너무 작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가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접착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접착력이 전혀 없어서 세면대나 이런 데 붙여놓고 쓰기에 좋은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에다 쥔 다음에 비누 묻혀서 차차착 한 다음에 여기다가 차차착 해야 되는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작아 해야 돼서 조금 더 크고 접착력이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 그냥 소비자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또 살 템 바로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써보고 리뷰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리뷰를 못 올려서 여기에 같이 올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몇 달째 얘를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해본 결과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 근데 제일 많이 효과를 봤던 건 일단 속건조에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 와서 수분크림을 지금 벌써 한 4통을 썼더라고요. 7개월 동안. 그만큼 진짜 건조해서 제가 계속 기초를 막 문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명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흡수율을 높여줘서 그런 건지 건조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저녁에 이제 세안을 하고 이제 발라놓고 나서 자려고 누워서 이제 핸드폰 하다 보면 건조해질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오늘 건조하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 얘를 쓰고 나서는 그렇게 느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속건조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에 광도 돌고요. 일단 피부 컨디션 상태가 좀 괜찮아진다. 그리고 또 효과를 봤었던 건 이제 4번째 단계인 더마샷에서도 전 효과를 조금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친구로 꾸준히 턱을 좀 조져주고 나서 남편도 약간 살 빠졌나? 라고 얘기한 적도 많고 영상통화를 하는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이 저한테 살 빠졌어?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살을 뺀 적도 없고
얘밖에 없거든요. 저도 약간 거울을 보면서 약간 턱선 라인이 좀 정리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얘는 효과가 조금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모공이랑 탄력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막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뷰티 디바이스 입문템으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보면 뭐 이시림이라던가 약간 이런 부작용도 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시림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얘를 쓴다고 해서 트러블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없었어서 민감성이신 분들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저한테는 괜찮게 알맞은 제품이었다. 그래서 추천한다. 이번에는 마지막이 바로 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는 무난템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제품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물론 효과를 보신 분들도 그만큼 많으니까 이 친구가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얘가 처음에 이제 막 나왔을 때 좀 많이 떴을 때 그때 써보기도 했고, 그때도 크게 이랬어가지고 안 사다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길래 내가 그때 피부 상태가 안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얘를 사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썼는데 뭐 얘 성분은 뭐 이제 수분에 좋은 히알루론산이라던가 보습 진정에 좋은 판테놀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에는 끈적임이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보습 유지력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분 앰플인데 제가 썼을 때는 속건조가 계속 느껴졌던 제품이다. 그래서 저는 또 살지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무난템이거든요. 흡수도 좀 빠른 편이고 가성비도 괜찮고 저자극이긴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좋다고 느껴졌던 제품일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수부지가, 특히 속건조가 심한 수부지가 쓰기 좋은 데일리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난템으로 얘를 뽑았고요. 그 다음 제품은 완전 이렇게 꾸깃꾸깃 잘 알뜰하게 쓴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얘는 이제 그 스쿠알란이라는 게 보습 성분의 오일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거운 텍스트감은 아니에요. 되게 좀 가벼운 그런 수분크림인데 되게 유명해서 사봤어요, 이 친구도. 일단 뭐 괜찮다고 하는 수분크림이길래 사봤는데 일단 흡수가 빠른 템은 아닌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야 하는 템이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저는 속건조를 조금 많이 느꼈던 제품이어서 보습 성분의 오일류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좀 건조하다, 나한테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느낀 템이고, 여름에는 사용하기엔 조금 유분감은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데일리템으로 그냥 무난하게 쓸 제품을 으로 한다면 또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보다 조금 더 가벼운데 수분감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제품을 찾고 싶어서 무난템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냥 다 썼어요. 그래도 알뜰하게 잘 썼죠. 목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몇 통째 아예 정착해서 계속 얘만 파고드는 친구들과 이제 한번 써보고 이 친구들은 내가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제품들, 그리고 제 기준 그냥 무난했던 그런 템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거나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또 리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산 스킨케어나 이런 뭐 케어 뷰티템을 한번 또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